오케이. 네.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일주일이 그냥 후딱 갑니다. 후딱 가요. 세월이. 네. 자, 오늘은요, 스노우 카메라, 제일 밝은 거, 제일 진한 걸로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딱 5분간만 짧게 한 말씀만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님 관련해서, 이국종 교수님이, 그저께인가요? 아주대학교 병원, 앞까지 와가지고 난동을 부린 우리 구구단체들의 시위 때문에 논란이 됐죠. 수술하다 말고 나와가지고 이국종 교수님 마이크를 쥐고 직접 의사표현을 하는 바람에 전 언론이 받아쓰기를 했고, 전국적인 파장과 이슈와 언론 생산, 기자들이 이슈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이국종 교수님의 제1호 탄원, 대법원을 향한 제1호 탄원이 대한민국에 잠재되어 있던 침묵하는 많은 이재명 지지자들을 불러일으키고 입을 열게 하고 모이게 하고 의사표현을 하게 하고 부르짖게 하고 탄원서를 직접 자기 손으로 친필로 탄원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런 엄청나게 쏘아 올린 이국종의 작은 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어제도 계속해서 탄원 행렬이 있었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죠. 이재명 도지사가 1심 재판에 인한에 처했을 때, 이재명 도지사가 김부선이라든가 김영환이라든가 여러 민주당 내에서 엄청난 공격을 당할 때는 왜 입을 다물고 있다가 이재명 도지사가 이렇게 당선 무효형이라든가 정치적 인한으로 직접적인 데미지를 입을 때 이제서야 등장을 하느냐, 이런 약간 얄미운 마음도 있죠.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이재명에 대한 팀이라든가 제가 보기에는 오직 우리가 이재명이다 팀밖에 없었던 것 같아. 이재명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보호하고 외쳤던 사람들은 우리가 이재명이다 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늦게 나타나셨습니까? 함세우 신부님. 이런 심정이 좀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렇게 나와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보다는 맨파워, 네임밸류라든가 이런 사회적인 파급력은 훨씬 이분들이 강력하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자, 오늘은요, 이재명 도지사의 무죄 확률, 대법원에서 무죄 확률이 99.25%에서 0.02% 올랐다. 99.27%로 올랐다. 이런 제 주관적인 마음대로 무죄 확률을 오늘도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요, 바로 이거였죠. 간단하게 이재명 도지사를 위한 탄원서, 여러분들도 신문만 한번 이재명을 한번 검색해 보면 각계각층에서 이재명을 구하게 하자. 이재명을 살려보자. 이재명을 구해보자. 이재명이 없는 세상은 경기도는 상상할 수 없다. 이런 지지단체들의 각계각층 영역을 달리한 지지자들의 탄원 행렬이 있었죠. 그야말로 이국종 교수님이 제가 보기에는 살신성인한 것 같아요. 의사로서 자신을 한참 낮춰가지고 어찌 보면 의사가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렇게 나서 주셔가지고 그것이 기폭제가 돼가지고 많은 이재명 지지자들을 한대로 모으는 그런 구심점 역할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0.02%가 무죄 확률이 올라간 이유는요, 바로 이재명 도지사와 함께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던 이름이 누굽니까? 우리한테는 생소하죠. 정의당의 이홍우 지역위원장, 그러니까 경기도지사에 출마했던 이홍우 정의당 지역위원장이 이재명을 위한 친필 탄원서를 제출했고 그것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언론에 배포를 해줬다 이겁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당군 이래로 정적 세력을 위해서 같이 경쟁했던 후보를 위해서 탄원서를 써준 정치인이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 김영삼, 김대중 시절에 한두 번 있었을까요? 물론 김영삼이가 자유한국당 같은 독재 정당으로 입장 철새처럼 날아가 버려가지고 그것이 진정성이 평가받기에는 저평가돼 버렸죠. 왜냐면 독재 정당으로 가버린 사람의 어떤 김대중에 대한 옹호 발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그때 김진표라든가 전해철이라든가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왔던 이홍우 정의당 지역위원장이 이재명 도지사를 위해서 탄원서를 써줬다. 이건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여기 영상에 한번 올려볼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도 주요 내용은 그것이죠.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그 토론 시간이 당시에 그 이재명 도지사에게 집중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충분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토론회였다. 즉문즉답이었죠. yes or로. 그래서 자신에 대한 이런 혐의를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하면서 이재명 도지사의 다른 여러 가지 의혹도 아니고
이 토론회에서 그 말 한마디 가지고 이렇게 당선 무효용을 구형하는, 검찰이 300만 원을 구형하고 600만 원을 구형했죠. 그리고 법원이 당선 무효용인 300만 원을 선고했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당시에 토론회 상황이라는 독특한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탄원서를 친필로 제출했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건국 이래로 경쟁 후보를 위해서 탄원서를 써주는 것은 아마 처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당시 이재명에게 집중적인 질문이 가해졌고 토론회 때 인신공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난무했기 때문에 이재명 도의사가 짧은 시간 안에 충분한 설명을 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탄원을 내용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 전해철. 자, 경기도지사에 같이 경쟁했던 사람 중에는 전해철도 있습니다. 이용우 경기도지사 후보는 민주당도 아니고 정의당 후보입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는 민주당 후보야. 그런데 같은 당의 전해철 후보는 이재명을 위해서 탄원서도 안 써주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 이것을 우리는 좀 논란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당의 경쟁 후보가 이재명을 위해서 탄원서를 써주는데 민주당의 자당의 후보였던 이재명을 위해서 전해철이는 왜 자필 탄원서를 안 써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한번 문제를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 단계 게시판도 그렇고 트위터도 그렇고 민주당 여기에 논란을 삼아야 됩니다. 뭐 조국 때문에 현재 몰입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재명 재판도요 상당히 중요한 재판이죠. 물론 민주당은 현재 철저히 이재명에 대해서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다 외면을 하고 있죠. 단 한 명만 지금 단 2명 정도 되나요? 이재명을 위해서 2심 재판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이재명을 응원하시는 분들이 참 이게 정치 바닥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을 텐데 이런 표현을 이재명 도지사가 한 적이 있죠. 그 입장 표명해 주신 경기 북부 의원한테. 그 다음에 교육계에서는 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자필로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가평군의회, 그 다음에 뭐 경기도 학부모 모임 중에 특히 1호 민원을 해결했던 연현마을 학부모들하고 그 다음에 연현초등학교 학생회장 13살짜리가 6학년 정도 되나요? 친필로 이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 다음에 뭐 경기도 체육인이라든가 장애인 단체들,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 그 다음에 국제노동 단체들, 그리고 특히나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피해자죠. 이용수 할머니가 직접적으로 또 탄원서를 제출하고 이재명을 지지하고 소녀상이라든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명해준 이재명에게 감사하고 이재명을 대해서 탄원한다, 선처해달라 이렇게 이용수 할머님이 위안부 할머니가 또 탄원서를 제출했죠. 그 다음에 경기도 내 청년단체라든가 이재명 도지사가 또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추진했잖아요. 그 다음에 해외 동포들, 뭐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여러 나라의 그 동포들이 이재명 도지사를 응원한다 이렇게 또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탄원서를 또 제출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원수는 나중에 이재명 지키기 국민 대책위에서 뭐 5,000명, 뭐 10만 명, 뭐 이렇게 숫자를 더 늘려갈 수는 있겠지만 각계각층 뭐 농민들이라든가 이런 소상공인들이라든가 학부모 모임이라든가 회의에서라든가 위안부 할머니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청소년 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각계각층에서 이런 의사를 표현해 주는 것은 이재명에게 큰 힘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가평군 의원 중에 군 의원 중에 한국당 이 3명이 이재명에 대한 탄원서 지지를 처리했죠. 그때 당시에 상당히 이슈가 됐죠. 3일 전인가 한국당 의원이면서 시군 자치단체 의원이면서 이재명 도지사를 응원했다 그래서 상당히 좋게 봤는데 자유한국당 그 지지자들의 공격을 받다가 너무나 못 견뎌가지고 지지를 처리했다. 경기도 북부 발전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이라든가 제도적 추진이 그것 때문에 이재명을 지지했다 이렇게 꼬리를 내렸죠.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친문 세력, 극문 세력에 의한 남경필 지지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가평군 군의회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그 3명의 지지 처리는 한국당 당원들의 공격에 의해서 지지를 처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한국당 소속이다 보니까 당의 입장이라든가 당원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자, 그렇다면 지난 경기도 선거를 한번, 경기도 선거 때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당시는 이거하고 정반대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는 민주당 당원들이 민주당의 후보인 이재명을 떨어뜨리고 반대당인 남경필, 독재 정당의 출신인 남경필을 지지해라. 오히려 거꾸로 민주당의 당원이라는 사람들이 반대당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생겼죠. 이런 가평군 군의원, 기초단체장 군의원 3명이 이재명에 대한 지지 처리를 하는 건 이해가 돼요. 왜냐? 반대당이고 반대당 당원들이 전화도 하고 공격성 멘트도 하고 하니까 그 민원에 못 이겨가지고 지지를 처리했다는 것은 당원 민주주의, 당원의 지지를 받고 투표를 얻는 자유한국당 군의원 입장에서는 이해라도 되죠. 그런데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거 때는 이게 뭐란 말입니까? 자당 후보를 지지를 하지 않고 남경필을 지지하는 이런 이상한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자,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바로 김경수 드루킹의 여론 조작이고 그 드루킹 일당들의 이런 남경필 밀어주기, 그런 말장난 여론 조작이 아니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김경수가 부정을 하고 있지만 김경수가 이재명 도지사에게 남긴 페이스북 글이라든가 이런 어벙벙한 해명을 봤을 때는 저는 사실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팩트하고 드루킹의 법정 증언하고 매칭이 돼버려요. 이런 차이점이 있었죠. 이렇게 다양한 단체들에서 이렇게 지지 성명을 해줘서 이재명 도지사의 대법원 무죄 확률이 99.25%에서 0.02%가 올랐다. 그래서 99.27%가 됐다. 기쁜 소식이죠. 계속 앞으로 한두 달 내에 0.1%, 0.1%씩 계속 올려가지고 99.99%에서 100%가 될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재명 도지사와 관련된 오늘 몇 가지 에피소드 재판도 있었죠. 북한 사이버팀이 이재명 지사를 성남시장을 당선시키려고 여론 조작을 했다. 북한 사이버팀이 개입이 돼 있다. 성남시장 선거에. 이래가지고 대법원에서 100만원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었고, 이재명에 대한 민사법원 정신적 위자료 소송으로 250만원을 물어줘라, 이런 재판이 오늘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 100만원 벌금은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고 250만원 이재명에게 배상을 해줘라, 이런 1심 재판이 또 선고가 되는 거죠. 이것을 대법원까지 확정됐다는 소리는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 도지사가 고소를 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민사소송도 제기를 했다. 그 다음에 1심이 판결이 됐다는 뜻은 아마 대법원 판결을 받고 이재명 도지사가 그 판결을 증거서류로 첨부해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재명 도지사는 좀 참지 말고 대통령이 될 것이니까 큰 인물이 돼야 되겠다 하면서 이런 것들 다 용서하고 넘어가지 말고 조곤조곤 다 소송을 해가지고 응징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친문 세력이라든가 똥파리 세력들에게 경고를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꺾이지 말고 이런 법적 대응, 고소, 고발, 소송, 위자료 소송 철저히 물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김부성 같은 경우는요, 철저히 제가 보기에는 처벌이 가능하다 보거든요. 이재명 도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가 되면 나를 잡아가지고 김부선에 대한 고소고발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보도됐던 내용 중에는 공지영에 대해서 조계종 스님들이 우리 공지영 마리아, 세례명이 마리아라고 합니다. 자, 이혼을 몇 번을 한 사람이 마리아죠. 마리아는 동정녀죠.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잉태하신 마리아라는 세례명을 갖고 있는 우리 공지영이가 곧 고소를 또 당할 것 같습니다. 조계종 스님들의 회의 장면을 이런 자유한국당의 그 삭발식에 비유하는 이런 조롱을 했다, 이래가지고 명예훼손으로 우리 조계종 스님들이 고소를 좀 할 예정입니다. 자, 이것이 처벌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좀 말을 빨리 하는데 제 생각에는요, 이번 사건은 빼도 박도 못하고 공지영에게 명예훼손, 벌금형, 최소 벌금형은 선고될 것이다. 제가 99.99999% 확신을 합니다. 자, 이 내용은 한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추적해가지고 한번 결론을 어떻게 처벌되는지 같이 한번 추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처벌될 것 같습니다. 그 사진은 한번 제가 올려볼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이죠, 완전히. 자, 그 다음에 이재명 도지사 오늘 큰 빅 뉴스가 있었죠.
경기도 네이버 그 빅뉴스는 뭐였냐면, 이재명 도지사가, 지금 일본과의 그 반도체 무역 전쟁에서, 현재, 반도체 소재 부품, 그 다음에 부품 산업, 그 다음에 뭐 장비들, 이런 것을 일본에 너무 의존을 많이 하니까, 독립으로 하겠다 하면서, 회계 기업이라든가, 우수, 소재 산업을 개발할 연구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파격적인 혜택을 줄 테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문호를 개방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약 장비 개발 업체 미국의 헤로 장비 업체라고 해요. 세계 1위라고 해요. 헤로 장비 부분에는 그 업체하고 오늘 협약식을 했죠. 투자 협약식 약 600억 원 정도 투자를 유치를 했고 경기도민을 우선 채용한다고 합니다. 직원이 1000명 정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데 아마 1000명 정도를 그중 일부 많은 부분을 경기도민을 우선 채용한다고 합니다. 일자리도 만들고 그다음에 일본의 소재 산업과 장비에 대한 공격도 경기도가 주도해서 상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협약식이었습니다. 이런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되는데 정부가 이런 개발 투자 이런 것을 유치했다는 소식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기분 좋았던 글 중에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뭐뭐 하겠습니다. 뭐뭐 하겠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뭐뭐뭐를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제가 계곡에서 철거를 했습니다. 제가 뭐 교복 무상교복 제도를 실시를 몇 월 달부터 했습니다. 과일을 신선한 과일을 초등학교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제가 농가 수익과 판로 개척을 위해서 농가의 신선한 과일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국정 교수님의 닥터 헬기를 드디어 도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제도들을 약속을 한 것을 이재명 도지사는 하겠습니다 보다는 했습니다라는 공약 달성 이런 뉴스들이 훨씬 이재명에게는 많았다. 이것을 제가 자랑 삼아 좀 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반드시 말을 한 것은 지킨다. 이것을 오늘 또 확인하는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이재명 도지사가 오늘 해주셨습니다. 와 박수 한번 보내주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하나 뭐 보도된 것은 경기도에서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는 경기도 특사경이 요양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서 세금을 축내고 돈을 낭비하고 있는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단속 결과를 형사처벌 해보겠다. 끊임없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경기도 특사경이 또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지 않고 편법, 탈법을 지금까지는 눈 감아줬다 이거죠.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가 다시 제자리로 다시 올바르게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부탁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자 이재명을 지지하고 현재 이재명 도지사가 이렇게 많은 각계각층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탄원서와 응원과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순전히 이재명 도지사가 지난 1년 동안 당신 이재명 스스로가 그만큼 자신을 살신성인 그 다음에 혈혈단신 수많은 그 역경의 재판을 거치면서도 꿋꿋하게 경기도정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했고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업무 처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지지자들 그리고 침묵하고 있던 이재명 지지자들의 몸을 움직이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의 이런 많은 일들이 이재명에 대한 탄원서를 쓰게 하게끔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됐다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가 이재명 지지자들이 이재명의 그런 업무 추진 사항들을 많이 홍보도 해주고 퍼다주고 댓글도 달아주고 이재명을 응원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적지 않은 이재명에게 큰 힘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날에는요 한번 날 잡아가지고 이재명 도지사의 트위터에 한번 가보시면은 리트윗은 많아. 제가 평균적으로 보면 이재명 도지사의 그 트위팅을 하게 되면 팔로워는 뭐 한 50만 명 가까이 되는데 리트윗은 겨우 500 정도 됩니다. 리트윗. 그 다음에 이재명 도지사가 올린 글에 댓글은 겨우 20개 30개 달립니다. 이게 조금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리트윗은
그나마 한다손 치더라도 응원의 메시지인 댓글이 너무 적어요. 물론 페이스북이라든가 그다음에 트위터라든가 물론 같은 내용을 올리기 때문에 중복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도의사가 주로 사용하는 것은 트위터입니다. 그리고 무슨 장문의 글이라든가 특별한 입장 표명을 할 때 페이스북을 사용하시죠.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도 사용하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신 건 아닌 것 같고, 동영상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좀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로우는 많은데, 물론 팔로우 중에는 이재명 지지자도 있지만 이재명을 비방하고 욕하고 욕먹이려고 반대 정파들도 엄청나게 많을 거라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한 60% 이상은 이재명 반대 세력들이 이재명을 팔로우하지 않을까. 이재명으로부터 어떤 은밀한 정보라도 얻어가지고 이재명이 트윗을 하자마자 득달같이 와가지고 공격하기 위해서 팔로우하는 놈도 있을 거라는 소리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재명 도의사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들은 겨우 댓글 다는 사람들이 20명, 30명 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재명이 한번 트윗하는 글 한번 보십시오. 응원 댓글 사는 사람들이 20명, 30명 밖에 안 돼요. 리트윗은 뭐 300에서 500 정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지금까지 이재명에 대한 이런 업무 추진 이런 것들을 뭐 지역 언론들도 그렇고 이재명 경기도로부터 어떤 마케팅 비용을 지원받는 언론사들이 기사를 써줘서 도움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이재명 지지자들이 블로그라든가 자신의 뭐 블로그, 자신의 카페, 그리고 자신의 트위터, 자신의 뭐 인스타그램에 올려줘가지고 이재명에게 업적이 많이 홍보가 됐죠. 자, 그래서 일요일날 한 저녁쯤에는 한번 날 잡아가지고 이재명 도의사에 대해서 한번 트위터 20개, 30개밖에 글이 안 써지는데 한번 특정 시간을 정해가지고 이재명 도의사에게 댓글 한 200개, 300개를 한번 달아보자. 한번 그걸 한번 시도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 시간이 되려는가 어쩌려는가는 모르겠는데요. 한번 공고를 한번 하고 그때 한번 같이 음악에 맞춰서 한번 댓글을 달아보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보고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미 유튜브 계정이 개설이 됐다는 뜻일 것이고,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뭐 페이스북 전부 다 뭐 구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이죠. 그런 그 인터넷 창구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를 현재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시간을 내셔가지고 트위터에 계정을 연결하셔가지고 트위터 계정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뭐 일요일 날이라도 어느 특정 시간에 이재명 도의사가 무죄가 선고되는 그 순간까지 특정 한 날을 잡아가지고 이재명 도의사에게 응원의 댓글, 트위터에 댓글 한번 달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페이스북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트위터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두 개 다 개설을 했는데 한쪽만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이재명 도지사는 자신의 도정의 광고를 트럼프처럼 트위터를 주로 활용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트위터에 응원의 댓글을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요일 날이면 이재명 도지사도 쉴 거니까 저녁에 발 닦고 김혜경 여사님이랑 침대에 누워가지고 휴대폰으로 자신의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 구경하시겠죠. 그때 8시면 8시나 9시, 7시 쯤에 한번 날 잡아가지고 딱 10분간만 이재명 도지사 트위터에 득달같이 한 100명, 200명, 300명 가가지고 유튜브 방송 라이브로 하면서 한번 댓글 한번 달아봤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한번 제시를 한번 해봅니다. 이재명 도지사도 일요일날 쉬겠죠. 그리고 뭐 유튜브도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구경도 하시겠죠.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20대가요 정치인들 이름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CBS가 여론조사를 한 게 있는데 대법원에 대한 사법 불신이 60%고 믿지 않는다가 60%, 법원을 믿는다가 27%밖에 불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재명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 알고 있는 20대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20대, 30대들은 유튜브를 주로 사용한다고 하니까 여력이 되시면 유튜브하고 인스타그램을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력이 되시면 한번 유튜브 한번 개설해서 이재명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20대들이야 아직 뭐 정치에 관심 가질 나이는 아니죠. 이재명 이 유튜브 구독하시는 분들도 20대, 30대는 거의 없습니다. 20대에서 만약에 이재명 도지사에도 관심을 가진다, 뭐 그러면 대단한 사람이죠. 이재명의 정책에 마음이 들었든지 그런 사람이겠죠.
제가 뭐 결론적으로 말할 것은요, 이재명을 지지하는 20대, 30대들은 유튜브하고 인스타그램 이 두 개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20대, 30대에게 이재명 정책을 홍보하는 방법은 역시나 유튜브다. 그래서 여력이 되신 분들은 하루에 5분간이라도 이재명 정책을 그날 하루를 마감하면서 한번 스킵을 한번 해보시고 이재명 도지사의 정책 한번 20대, 30대에게도 알려주고 주변에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4차 산업 플랫폼 한번 활용해 주실 것 한번 부탁드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 시간이 되면 한번 7시, 8시, 9시에 한번 맞춰가지고 실시간 검색어도 한번 올려보고 이재명 도지사에게 댓글도 한번 달아보고 집중적으로 10분간에 걸쳐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뭐 그 친문 세력들, 극문 세력들이 또 검색어 조작을 했죠. 뭡니까? 검찰 내통인가요? 검찰 한국당 내통인가요? 이런 또 실시간 검색을 계속 하루 종일 또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한번 200~300명 가지고 될까요? 한번 모여가지고 한번 다음에 한번 10분 내에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입력해 봤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그것도 한번 시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빠른데요. 자, 이재명 도지사의 무죄 확률이 경쟁 후보 정의당의 이홍우님을 비롯해서 각계각층의 시민단체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인 우리 이용수 할머니까지 같이 동참해 주셔서 이재명 도지사의 무죄 확률이 0.02% 올랐다. 이겁니다. 자, 한두 달 더 넘게 남았는데요. 마지막까지 이재명 도지사가 무죄 선고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퍼나르고 이재명의 무죄 내용을 2심 재판의 문제점을 계속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재명의 정책도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 도지사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 현재 이재명 도지사 당신 스스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냈고 동참을 이끌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힘을 내시고요. 무리하지 마시고 돼지열병 감기약으로 생각하고 감기약 처방하고 조만간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 힘내시고 이재명을 응원하시는 분들도 모두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 화이팅 파이어. 네, 감사합니다.